지금 나이에요. 너무 늦은 거 있죠. 키즈 모델 빼고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근무하던 외국계 회사가 한국에서 철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급하게 회사를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헤드헌터들 통해 가지고 몇 개 회사를 이렇게 타진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 이제 프랑스 회사였는데 그 입사까지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남았어요. 6개월 동안 놀 수는 없으니까 그 6개월 동안 좀 그 한국 유통을 좀 경험해 보자. 그래서 한국 유통 회사에 이렇게 원서를 넣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먹기는 뭐하고 버리기는 뭐한 되게 애매한 위치. 그러니까 TO는 없는데 그렇다고 뽑지 않으면 분명히 타사에 가서 우리한테 타격을 주게 생겼고. 그래서 그냥 일단은 뭐 이렇게 뽑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쇼호스트를 하게 됐죠. 그리고 저는 원래 프리젠터 출신이라서 그래서 처음부터 되게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젠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저하고 전혀 반대되는 거를 하겠다라는 거니까 저한테는 큰 도전이었죠. 근데 이미 쇼호스트를 할 때 그런 무대 공포증이나 이런 건 아예 없었어요. 그 전에 이미 완전히 다 극복을 해놓은 상태라서 그래서 첫 방송부터 잘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홈쇼핑 관계자들도 보실 텐데 압니다. 첫 방부터 매출이 쭉쭉쭉쭉 나와서 계속 승승장구했었죠. 그래서 프랑스 회사는 안 가시고 안 가고 그냥 계속 눌러 앉아서 하다 보니 잘 되대. 계속 매출 잘 나오고 몰랐던 재능을 발견한 거죠. 해보니까 내가 머릿속에 서랍장처럼 정리가 되면서 원고가 없어도 여기에서 이렇게 착착착착 꺼내면서 이게 되네. 논리가 서네 하는 걸 알면서 새로운 저를 발견하게 된 거죠. 이게 굉장히 나한테 뭔가 벽이 하나 있었는데 그 벽이 깨지니까 정말 알 속에서 탁 깨어나온 듯한 느낌? 이 카메라가 롤 돌아갔을 때가 하루 중에 제일 편안합니다. 그래도 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예. 그런 거 혹시 있었어요? 최악의 경험이 있었어요. 그 게스트가 있었는데 제가 그 부모님 보험이었거든요. 나이가 들면 부모님들이 몸이 둔해지면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상징적 감옥에 갇혀 있는 거하고 똑같지 않느냐. 몸에 이제 장애가 생기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게스트한테 혹시 감옥에 갔다 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순간 질문했더니 예, 교도소에 복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풀어나갈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전과자라는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때가 아마 제가 생방송 3,000시간 하면서 가장 난감했던 순간이고요. 또 한 번은 칼을 방송을 하는데 칼을 이렇게 세워놓고 방송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쇼호스트가 옆에 후배 여자 쇼호스트가 자 이쪽에 칼을 이렇게 보시면 하면서 보통 이렇게 만져줘야 돼요. 많이 소비자를 대신해서 많이 만져줘야 구매가 올라가거든요. 간접 체험인데 빨간 물감이 뚜루룩 떨어지는 이대로 베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피가 정말 줄줄줄줄줄줄줄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걸 애드립을 쳐야 되나 보시죠. 진짜 날카롭죠?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사고입니다라고 해야 되나 막 이런 순간이 있었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커트 넘겨버렸죠. 카메라 커트 넘겨버리고 이거 긴급해서 병원 가고 칼 닦고 그다음에 뒷짐지고 방송을 했죠 이게. 근데 그 피비린내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많이 배우셨구나. 별의별 일 다 있어요. 근데 매일 사고는 나요.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뭐 말실수는 뭐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뭐 아이들의 술안주, 아빠의 영양 간식 뭐 끝도 없어요. 재미난 일 많죠. 유리 밀폐용기 소개하면서 그냥 정말 이게 튼튼하다고. 근데 이게 실수로 바닥에 떨어졌는데 안 깨졌거든요. 하다가 바닥에 탕탕탕탕탕 했는데 안 깨졌어요. 안 깨졌다고 여러분. 보시라고. 이게 비극의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튼튼하구나 생각하고 야 이거 진짜 튼튼해 했는데 옆 또 후배 쇼호스트가 보니까 막 굴러댕겨도 꽤 튼튼하니까 이걸 들고 문제는 뭐냐면 바닥에는 안 깨지는데 유리와 유리를 하면 같은 강도기 때문에 이건 100% 깨지거든요. 얘를 들더니 땅 치는 순간 정말 생방송 중에 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고객사들이랑 이렇게 매출 박살납니다. 뭐 아무리 뭐 넘어가려고 그래도 그 순간 그냥 매출 팍 떨어져요. 잔인할 정도로 떨어집니다. 뒤지게 혼나는 거죠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부끄러운 거는
많죠. 시간 못 지키는 거 이런 거. 아, 네, 생방인데 자버린 적도 있거든요. 아침 6시에 광동제약 상품을 아침 6시 첫 방을 하면 5시 미팅이거든요. 그리고 4시까지는 분장실을 가야 되고 새벽 4시. 눈을 딱 떴는데 6시인 거예요. 시계를 봤더니 전화가 한 50통 와 있더라고요. 심할 수 썼죠. 반성문 쓰고. 그 다음에 거의 뭐 진짜 읍소해야죠. 예. 무릎으로 걸어 들어가죠. 일단은 잘못했다고. 근데 흔한 일은 아니고요. 네, 거의 제 인생에 거의 손꼽을 수 있는 늦지 않습니다. 저희는 11700이라는 숫자를 아세요? 직업의 숫자입니다. 한국 직업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직업 숫자가 그렇게나 많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죠. 근데 그 많은 직업들이요 계속해서 세분화가 되고 있는데 요즘 애들한테는 넌 커서 뭐가 될래? 이런 질문 바보가 됩니다. 디보스 포럼하고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금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의 65%는 현존하지 않는 일자리를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 직업은 예측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직업을 선택할 때 큰 기업이 좋은 기업이냐? 저는 대기업에서 쭉 근무를 했거든요. 재계 큰 기업. 그런데 IMF 터지고 나니까 그 당시 재계 2위가 대우그룹이었습니다. 근데 대우 포함해가지고 30대 대기업 중에 16개가 사라져버렸어요. 수증기처럼.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을 들어갔거든요. 월마트. 한국에서 힘 한 번 못 쓰고 사라졌습니다.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그 자산합계 10조 넘으면 대기업으로 보는데 현재 한국의 대기업이 오늘 기준으로 71개입니다. 근데 10군데 중에 한 군데는 번 돈으로 대출 이자도 못 냅니다. 다시 얘기하면 정부 지원금으로 연명해야 되는 좀비 기업이라고요. 그리고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코스피 상장기업 685개 경영 실적을 비교해 보니까 5개 중에 하나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냅니다. 그리고 3년 정도 이 상황이 지속되면 이거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2017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크다고 해도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저희도 대기업 컨설팅을 하지만 큰 조직이 얼마나 이게 문제가 많을지 서서히 침몰하는구나 는 걸 느낍니다. 그럼 오래된 기업이 좋은 거냐? 그 외환위기 전에 국내 5대의 은행이 있었어요. 저 정도 연배면 다 아실 텐데 조흥은행, 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그리고 서울은행 다 어디 갔습니까? IMF 때 다 수증기로 재가 돼버렸죠.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미국에 가면 예전에 미국에 그 레이디오쉑이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이게 한국으로 치면 하이마트 같은 건데요. 이게 뭐 미국에 직원이 24,000명 되고 4,000개나 매장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마불사라는 말이 너무 커서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거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요즘의 트렌드는 긱 이코노믹이라고 합니다. 긱, GIG. 뭐냐면 1인 기업, 그러니까 1인 독립기업? 뭐 이렇게 보셔야 되나? 독립형 근로자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이 비중이 계속 늘어요. 미국에서만 해도 이 비중이 올해 통계는 모르겠는데 미 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오거든요. 몇 년 전에 제가 홈페이지 봤을 때 3,50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프리랜서가 지난 5년 동안 4배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아니면 미국 전체 근로자 중에 40%가 이제 혼자서 일하는 독립형 근로자들. 한국도 그렇게 될 겁니다. 긱경제가 어디 정규직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일을 하게 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저희도 회사 운영할 때 여러 외주들을 많이 쓰게 되죠. 또 큰 회사는 저희 같은 외주를 또 쓰게 되죠. 그러니까 덩치 큰 기업은 작은 기업을 뭐 꼭 이기는 건 아니지만 빠른 기업은 언제나 느린 기업을 분명히 이기거든요. 우리가 큰 기업부터 중견 기업까지 컨설팅을 하지만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인생의 참맛은 쓴 결과도 내 거고 단 결과도 내 거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책임은 뭐 내가 진다. 또 재미가 있잖아요. 자기 사업이라는 것은. 그리고 또 요즘은 마케팅이 너무 거미줄처럼 유기적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요. 예전처럼 서서히 밟고 올라가는 단계가 아니라 순간에 퀀텀 점프하는 상품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 사실 이걸 풀자면은 이 영상 100편으로도 모자랄 겁니다. 저희는 기업인을 진짜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시작은 미미했지만 대박을 내신 분들이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대박을 낼 거야 라고 생각한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거죠.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고 다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미래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죠. 더 요즘은 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표현 쓰지만 요새는 개천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온라인으로 뭐 시골에서도 다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대니까 더 내가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서 더 많은 것들을 더 부지런히 알아보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좋은 선생과 좋은 질적인 정보를 만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거는 틀림이 없어요. 연배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25년 차 직장인인데요. 그 뭘 하려고 해도요. 이게 내가 좀 너무 빠른 게 아닌가?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특히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제 독자님들도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이게 너무 늦은 나이가 아닌가? 현직 쇼호스트들이나 전직 쇼호스트들이 저한테 메일을 참 많이 보내주거든요. 선배님, 저는 무슨 홈쇼핑의 쇼호스트 아무개라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다 고민들이 많죠. 뭐 몇천 대 1로 합격을 했는데도 그렇게 고민이 있는 거죠. 아나운서도 그렇고 뭐 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걸 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가 아닐까요라는 게 과연 있을지. 그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을 갔는데 정말 모나리자를 감명 있게 봤거든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그림 50대가 됐을 때 비로소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도전 결심한 나이가 70세였습니다. 포기했다면 저는 지금 공상당일지도 모르죠. 나이가 중요한가요? 제가 젊을 때는 정말 발성이 좋았어요. 마이크 없이 뭐 그 1000명 강의를 하면 일부러 마이크 내려놓고 육성으로 강연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TV나 라디오 광고, CF 이런 데에도 제 목소리가 참 많이 나오고 아직도 나옵니다. 이제는 뭐 목소리가 훅 간 거죠. 탁성도 심하고.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늙고 병들고 기력은 떨어지다 보니까 발성도 안 되고 이제 한물 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딱 잘라서 아니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 한 명을 딱 예를 드는데 그 사람 예를 딱 드는 순간 제가 확 깨더라고요. TV를 보니까 북한의 여성 아나운서가 나오는데 할머니인데 목소리가 카랑카랑하고 힘이 넘치더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북한 조선중앙TV의 이춘희 아나운서인데 나이가 1943년생입니다. 근데도 목소리가 저보다 발성도 저보다 좋아요. 나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오바마는 55세 은퇴했던 그 일을 트럼프는 70세에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머리가 굳었다. 저도 머리가 굳어서 자료를 보고 나서 덮어놓고 식사하고 와서 다시 보면 처음 보는 것처럼 다시 보거든요. 야, 이 머리가 이제 갔구나. 그 미래학자 엘빈 토플로는요. 노가다 했었던 거 아세요? 젊은 시절에 5년 동안 머리 쓰는 일하고 상관없는 일을 했어요. 건설 현장의 용접공이었습니다. 뒤늦게 나중에 머리를 쓰기 시작해서 그렇게 좋은 머리가 됐다라는 거죠. 너무 늦은 나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젊으면 열정과 패기가 있고 또 늙으면 삶의 노련함과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자영업자 평균 나이가요 53세입니다. 우리 나이로 한국 나이로 54세 55세입니다. 그 나이면 회사원들 보통 점심 먹고 오후 근무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하잖아요. 근데 나이를 24시간으로 환산을 한다면 100세 시대에 점심 이제 정오 지났을 뿐입니다. 한국의 활동 기업이 555만 개인데요. 한국의 상근 직원 1명 이상을 둔 사업체가 10곳 중에 4곳이 여사장님이십니다. 한국의 전업주부가 700만 명인데 이 수치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요새 자영업자들 뭐 망한다. 그 창업하고 5년이 지나도요. 27%는 굳굳이 생존해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영업자 못 본다. 활동기업 중에 절반은요. 연매출 5천만 원 이상을 벌고 있습니다. 연매출 10억 이상 버는 기업이 40만 개나 된다고요. 여전히 사업은 매력적이죠. 1조라는 돈은 장난이 아닌 돈이죠. 대기업도 1조 낸다는 건 쉽지가 않은데 대기업도 아닌 회사가 연간 1조라는 돈을 버는 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매출 1조 원 돌파한 기업이 2004년에 26개였거든요. 근데 2009년에 63개, 2014년에 90개, 2016년에 100개, 작년에 130개 돌파했어요. 대기업 견제, 뭐 수많은 기업 규제 이런 데에서도 치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저처럼 마케팅하는 분들이면 다 피터 드러거를 잘 압니다. 경영학의 대가. 근데 그분이 경영에서 저지르는 치명적인 죄라는 제목으로 월스트리트에 기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5번째가 현상 유지에 머무르는 죄. 가만히 있는 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나이에요. 너무 늦은 거 있죠. 키즈 모델 빼고는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계속 성장하시고 원하시는 계획과 바람과 요청 이상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문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